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첫 번째 김정남 본부장 산하 금요통합조회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식상한 것 같지만 좀 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견뎌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내적 성장이 목표였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으로, 인격으로, 크기도 내적 성장을 꽉꽉꽉 채우셨어요. 올해는 저희 목표는 외적 성장이에요. 외적 성장인데 뭐 2배, 3배 이런 거 아니고 대폭발! 네, 외적 성장이 저희 목표인데요. 그 외적 성장을 하려면 열정 지수가 엄청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과로 우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호 목사님 사과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과를 아주 힘찬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역시 우리 사과는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 있을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죠. 예, 오늘은 모두 다 공부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셨듯이 첫 번째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인문학의 대가 이성현 박사님 계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라인의 인문학의 대가 하재청 총장님을 모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제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로얄 마스터 하재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좋겠어요. 지금 하실 건 아니고요. 총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30분 동안 스피치하고 30분 정도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한 20분 정도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한 50분 정도부터 우리 하재청 총장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후에 다시 총장님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인가 내가 마음에 뜨거워졌다 아니면 반성했다 새롭게 결심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스피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 지금 한 15분 정도는 계획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이곳에 처음 오셨다거나 이런 분들을 인사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로 나는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라고 발표해 주실 분 계시면 이렇게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임페리얼에 겁나게 빨리 갈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어디 보자. 예,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용기가 조금 없나요? 예, 제가 지금 요 뒤쪽을 봤더니 비디오를 안 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라 좀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5분이 계시는데요. 예, 켜주시고요. 그러면 이미 준비되신 분 한번 제가 스피치 시켜볼게요. 제가 어제 팀장 방에 오늘 스피치를 좀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라고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이의영 국장님께서 장선옥 팀장님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장한 곡으로 스피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선우 국장님 어떤 스피치를 하실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장선우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선옥입니다. 여러분 예쁘십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소리 들리나요? 잘 들려요. 예.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식당에서 13년을 하다가 김순복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해모임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갑상선 암 수술한 지 한 1년 정도 되어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해모임을 먹고 제가 피곤하던 게 없어지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몸이 많이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나도 그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꾸준하게 참석하다 보니까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넘게 애터미 사업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힘들 때마다 저는 제 목표가 꿈과 목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힘든 과정을 제가 이겨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현재 목표는요. 3월 달에 김정선 사장님을 팀장으로 보내는 게 제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제가 6월에 지금 우리 이영 국장이 본부장 갈 때 제가 국장 가면서 우리 순복 팀장이랑 함께 스폰서가 파트너 함께 국장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 올해는 미친 듯이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2년 전에 해모임에 반해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건강한 해모임의 원천으로 지금 3월에는 파트너를 팀장을 보내고 6월에는 극장을 도전하시겠다. 미친 듯이 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오늘의 이렇게 2021년도 첫 스피치로 미친 듯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장선옥 팀장님의 꿈을, 목표를 이루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자, 이에 뒤질세라 또 어떤 분께서는 또 똑같이 국장이라는, 올해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국장에 이슈를 많이 두신 것 같은데요. 국장 도전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 이분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 깜짝 놀라실 분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 손동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동가입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 입으로 강조하고 했던 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꿈을 가져라, 확고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써라. 그리고 오늘의 그 결과물이, 그 내일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모든 걸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지난 제가 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왠지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팀이 최근에 일산 센터에 가서 저희가 좀 몇 번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2021년은 좀 확고한 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김설한 국장님 산하, 제 1 목표는 10월 달에 저희가 김설한 국장님을 본부장님으로 이렇게, 지금 승급시켜 드리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걸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제 산하에 1월 후반기에 16일부터죠. 팀장이 신영수 사장이 팀장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제가 이제 팀장 유지, 그리고 5월 달에 사실 제가 5월에 국장도전을 막 외쳐하고, 3월 아니면 5월에 국장도전을 외쳐왔는데, 저보다 더 유력하신 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분을 보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안영애 사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보내드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우리 안영애 사장님은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7월 달에 국장 도전을 하겠습니다. 안영애 사장님께 제가 양보한 거는 안영애 사장님이 더 이렇게 의지가 더 저보다 훨씬 더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영희 사장님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7월 달에 국장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리 본부장님 김선환 국장님 10월 달에 보내드린데 그때는 박초인 사장님하고 또 우리 신영수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들을 국장 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21년 저희들은 매 시간도 아낄 것이며 또 목표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또 오늘의 일이 내일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매 시간 이렇게 되새기면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송근동관 팀장님, 제가 추천받기로는 본인의 국장 도전에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김선환 국장 산하의 대표주자로 우리 팀의 목표를 발표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 팀이 목표하신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양보의 미덕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파트너에게 직급 도전을 먼저 가게 하는 양보는 옳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손동환 팀장님은 목소리를 한 톤 높이셔서 썰톤으로 가시면 훨씬 더 목표에 빨리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이렇게 국장 도전을 하시겠다고 내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겠다고 진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스피치를 해 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이 타이밍에 살짝 오늘 아침에 얼굴을 한번 이곳에서 이름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처음 보신 분이에요. 우리 안인선 팀장님. 아직 팀장님 아닌데 제가 자꾸 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곳에 지금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잠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노예순입니다. 애터미 물건을 애용하고 있는 노예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혹시- 옆집에 사시고요. 산에 네. 같이 가시고, 네, 제 계획에 이렇게 딱 우측에 네. 이렇게 감으로 찍히신 분이세요. 경락하고. 그러시군요. 네. 예. 올해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모임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네, 또 여기 타투 재료를 먹고 네. 여성 호르몬이 더 활발하게 돼서 활발하게 사업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저께 강영희 총장님께서 어느 산하에 메시지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여성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옛날에 남성들이 힘쓰는 시대에는 남자들이 부자가 됐는데 지금은 힘쓰는 걸 로봇가 다 하니까 클릭하고 머리 쓰고 센스를 발휘하는 여성들의 대세라는데요. 여성으로만 뿜뿜 나오셔가지고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 이제 소비자로 출발해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가 또 소개자가 되고 그 소개를 하면 보상 플랜에 의해서 수당을 받게 되고 수당을 받게 되면 내 사업에 내 가게에 도움이 되네. 이래서 부업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부업이 조금 더 알아봤더니 확장을 시키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로에소 사장님께서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다가 알게 돼서 보상 플랜을 듣게 돼서 이제 사업으로도 도전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팀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족으로서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장선옥 팀장님, 손동환 팀장님은 이제 올해 국장을 도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 1차에 국장을 도전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배하경 팀장님이고요. 한 분은 박오선 팀장님인데 지금 배하경 팀장님께서는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하셨고요. 우리 박오선 팀장님 어디 계셔요?
네. 야, 우리 박우순 팀장님은 정말 똑똑하고 알뜰하게 애터미를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열정적으로 국장을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엄청난 직급을 어떻게 도전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 따끈따끈한 곧 뉴 샤론 노드마스터 박우순 팀장님의 스피치를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박오순 깜찍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깜찍이, 네. 저는 지금 이제 1월 1차에 국장 도전하고 있는데요. 도전하기 전에는 정말 겁나고 좀 힘든 면도 있었는데 딱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그렇거든요. 옛말에 우리 이제 어른들이 하신 말씀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곳간에 쌀 쌓이는 거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팀장님 가시는 분들, 강선혜 팀장님하고 이현정 팀장님 가시고 이쪽에는 이종 팀장님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매출을 너무너무 아침 일찍부터 쳐가지고 마음이 정말 일도 느낌이 안 되게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일즈 가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일처럼 정말 어차피 애터미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출 쳐주시고 이렇게 정말 격려의 말도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뒤에 보시면 지금 제품이 가득 있거든요. 근데 네. 곳간에 쌀 쌓이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도전하기 전에는 정말 이게 다른 상대방한테 막 해모임 좀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를 제가 못했어요. 제가 S 성향이 많아서. 근데 정말 딱 부딪히니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딱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진짜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보고 이번 연도에는 꼭 국장 도전하시고요. 저는 진짜 이미 우리 옆에 강선혜 팀장님하고 이현정 팀장님이 국장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와우. 이쪽에서도 2명을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11월 달 정도에 저는 본부장에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여러분 제가 작년에 박오순 팀장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 도전 하기 전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예, 하기 전에 박오순 팀장님을 알고 계신데 너무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예, 역시나 도전은 남는 장사인데요. 예, 우리 박우순 국장님의 자리를 우뚝 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박우순 팀장님의 스피치를 들으니까 지금 나 될까 말까? 국장 도전할까 말까? 뭔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 두려움이 있는데 어때요? 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뿜뿜 솟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올해는 용기를 내셔서 도전을 첫 발을 내디시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우순 팀장님 너무너무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역시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확인했듯이 애터미는 제품이 많은 일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만 먹으면 팀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돼서 그분을 모실 차례인데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요. 파트너랑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파트너를 엄청 모시고 다니는데요. 파트너가 한두 명 생기고 10명, 20명, 100명이 생기면 그때서야 스폰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 스폰서가 없이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스폰서는 첫 번째로 우리들의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앞길을 가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고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요. 또 스폰서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부모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소개하실 하재청 총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저희 산하의 가장 큰 정신적인 멘토, 길잡이, 이렇게 마음의 안식처, 또 우리의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다 들어주시는 이런 바다와 같은 분이시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로 우리의 1년을 갈 수 있는 마음의 곡식을 꽉꽉 채워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재청 총장님 준비되셨나요?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 하재청 총장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와 같은 메시지를 해주시라고 박수로 하재청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하재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김정남 본부장님 뭐 새해에는 뭐가 갑자기 변했나 봐. 왜 그러세요 지금? 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네, 평상시대로 하세요. 우리. 평상시에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어찌됐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에 이렇게 첫 얼굴 뵙고요. 첫 번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어찌됐든 여기에 계셔 주셔서 특별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애터미 시작한 지 저는 일단 제 소개하기 전에 코로나라는 시장은 작년 1월 말에 왔거든요. 1월 말에 와서 지금 딱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는데 이 방에 계시던 분들 일단은 제가 뭐라 그럴까 축복받는 라인이라 그럴까 저한테는 여러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김정남 본부장님 산하로 계신 분들이신데 김정남 본부장님 산하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습관대로 과정이 이러이러하고 코로나 금방 끝날 거야. 이런 재앙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 달 정도 됐는데 2달 정도 됐을 때 김정남 본부장님 이게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의견이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라인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나름대로 조직을 막 다 못 모이니까 일단 스텝을 막 나누고 막 분리 작업을 막 하고 막 주물 이런 거를 계속 막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쪽에 좌라인이고 우라인 쪽도 있는데 이쪽 라인은 김정남 본부장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은 뭔가를 이루라고 뭔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김정남 본부장님이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변한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들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분들한테 이 방에서 정식으로 그냥 정식으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는 저 개인적으로 만난 건 2014년도 12월 달 정도에 만났고요. 그 전에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를 좀 한 몇 년 정도 하다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 근데 되게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상황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했을 때 이런 게 맞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면 해볼만 하겠다. 제가 그때 그 시절이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제가 70년 개띠이기 때문에 5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겠네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 그러니까 딱 6년 이제 돼가는 거죠. 이렇게 애터미는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은 무게 있고 인문학 강의 이런 말 하는 게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막 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보통 하다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가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빠져 있을까, 뭐가 힘들까를 돌아보면 우리 일은 애터미 일은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하다가 보면은 우리 일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특성을 알고 그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나요? 10시 반까지 하면 되나요? 네, 아무튼 10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10시 30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더 하셔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이론 저희가 이해하게끔 스토리텔링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원리가 이렇구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그냥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미국에서부터 언제 시작했냐면 59년도예요. 그 전에 45년도에 있었어요. 45년도, 42년도에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파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이제 벤델과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이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59년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즉,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문 판매도 아닌 것이 묘한 산업으로서, 그러니까 1940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미국이라는 사회를 상상 한번 해보면 선진국은 전쟁이 끝나고 선진국이었지만 자기 몸에 생각하고 막 퍼져나갈 때예요. 근데 방문 판매도 아니고 묘한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이 뭐 없을까 하다가 그 벤델과 리치 디보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방식으로 만드는 게 그게 59년도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59년도에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됐는데 계속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들은 미국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 이전사, 네트워크 마케팅 이전의 산업으로 막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들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메리칸 어웨이라는 게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길의 약자입니다, 아메이가. 근데 하는 게 좀 너무 잘 나가니까 고소를 하기 시작해요. 되게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와중에서 다른 게 없이 그러니까 뭐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최고 법까지 가죠. 거기서 합헌이라는 게 딱 떨어져요. 아,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라고 이제 딱 떨어집니다. 그게 74년도인지 76년도인지 그럴 겁니다. 70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왜 그러냐 합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타내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리치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패밀리 앤 패밀리 이런 것들 프렌드 앤 프렌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치고 나갑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폭발해서 이제 해외까지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청년이 단순히 방문 판매했던 영업사원이 하나의 방식 아이템을 가지고 친구하고 친구,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이념을 가지고 하게 그게 첫 지사가 캐나다 쪽이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 하면서 90개국이 쭉 퍼져나갑니다. 엄청나게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방식이 이제 아메이가 현재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자석료가 일본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올림픽 있죠.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게 잘못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걸 열리게 되고 큰 국제대회가 열리면은 국민소득이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대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가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000에 30,000달러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문화 수준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88 때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자석료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일본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빨리 받아들였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국민 수준도 맞지도 않는 상태에서. 근데 올림픽이 들어오니까 더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국민 수준이 안 되는데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마케팅 이용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피해자가 많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날아와서 아메이 그때 아메이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성장은 되지 않았었어요. 성장은 폭발적으로 되지 않고 근근히 이어가는 즉 미국에서 김일두라는 분 우리나라의 최고치죠. 그분이 지금도 연봉으로는 항상 100억을 넘게 받으신다 그래요. 100억을. 근데 그때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부부가
그때 들어오셔서 막 하고 있는데 안 됐죠. 근데 8.8 막 피해자가 이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끄집어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해서 풀어주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한테 얘기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나 강하고 잘 만들었다는 표현이 맞으실 겁니다. 제가 2009년도 5월 달에 다단계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서는 132만 원 이상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160만 원까지 이제 확대된 거죠. 그 이전에는 80만 원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법을 이게 수출해가요. 법도 수출해가 모델링을 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자체를 모델링해서 중국, 동남아 쪽은 다 동남아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있는 나라들은 한국을 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법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는? 이게 이제 문화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보면은 근데 아메이가 폭발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 잘 보시면 그래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95년도에 우리나라는 94년도에서부터 5년도 사이 합법으로 됐는데 그때도 지지부진했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언제냐? 97년도에 우리나라 뭐가 왔죠? 네. IMF라는 게 옵니다. IMF가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가 온 거예요. 나의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되고 힘드니까 자기 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아메이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아메이에 대거 들어온 겁니다. 그 마케팅 자체가 아메이가 먹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시작이 된 게 현재 아메이는 고급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뭔가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펼쳐온 게 이제 아메이 역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혼란한 상태로 쭉 오고 있는 상태에서 애터미가 2009년도에 나타난 거죠. 2006년에 방판으로 시작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애터미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더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저 상황이. 그러니까 봤더니 아메이에서 큰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법칙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뭘 성공했냐라고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전에 이미 아메이는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성공을 했고요. 그 이전에 한국에 와서 성공했던 사람들 보니까 성공의 8단계든 이전에 성공의 18단계든 성공의 13단계든 다 있었는데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끝없는 죽을 쓴 사람 덱스트 에그라는 사람이 성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지? 라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못 사는 사람이잖아. 키도 작고 모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했더라. 그게 이제 성공의 8단계죠. 즉 성공의 8단계라는 거는 상황 자체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있잖아요. 뭐랄까요? 꿈 목표가 있을 것이고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성공의 8단계에서 하다가 보면 그 밑으로 두 번째 꿈 목표하고 명단 상담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고객도가 다시 나오고 고객에 대해서 나오다 보면은 이제 추상적 시스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공의 8단계만으로는 우리가 아는 즉 그냥 내가 아는 내 스스로 건물의 기초를 잡는 일밖에 안 돼요. 즉 성공의 8단계는 이 사람이 덱스테그라는 사람이 성공한 거를 덱스테그가 성공의 8단계를 만든 건 아니고 그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공한 모델링을 보고 만들었는데 봤더니 성공의 8단계는 내 기본만 잡을 수밖에 없더라요. 즉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성공의 8단계고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만드는 거 그러면 내가 조직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이제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추상적 시스템을 만드는 자체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꿈 목표를 예를 들어 볼게요. 꿈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조직을 만드는데 추상적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꿈 목표를 내가 한다 치면은 그러니까 추상적 시스템은 아니 성공의 8단계는 나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이분들이 안내해서 뭔가 하는 걸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꿈 목표도 정하고 명단 상담도 하고 결의 결단하고 명단 상담하고 사업 설명도 혼자 할 수 있는데 추상적 시스템은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뿌리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추상적 시스템은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는 꿈을 정한 거예요. 꿈을 정하면 추상적 시스템으로 와서 얘를 다독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추상적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앞으로 또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리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인간 관계에 의한 무한 연쇄 소개 판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한치도 오차도 벗어나지가 않아요. 하나의 오차도. 즉 덱스텍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8단계로 성공을 한 거를 우리들이 모델링을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답이 나와 있는 일이죠. 답이 나와 있는 일을 우리들이 따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쉬운 일인데 못하는 겁니다. 그 답대로만 하면 돼요. 성공의 8단계는 혼자서 뭔가를 정립하는 겁니다. 꿈 목표도 정하고 명단 상담도 정하고 결의 결단도 하고 내가 상담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혼자 사는데 둘이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조직으로 뭔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 그걸 하려면은 거기다 추상적 시스템이 들어가지요. 뭔가를 칭찬하고 동기부여도 주기도 하고 친교도 지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뭔가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강하게 성향이 틀리니까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지 않죠. 일반 조직에 들어가다 보면 피라미드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돼요. 일반 조직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즉 나로부터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더라. 즉 원리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연쇄 소개 판매예요. 무한연쇄 소개 판매, 즉 인간관계가 있고 무한연쇄 소개 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무한 소개 판매라는 거죠. 판매는 뭘까요? 판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네트워크 같은 거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면 마진을 붙여서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진을 붙여서 주지가 않는데 이게 돈을 버는 일인 거죠. 뭔가 오류가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즉 마진을 붙이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안내하는 사업이라 합니다. 안내인데 뭐를 안내하냐면 애텀이라는 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래요. 즉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가 정하는 거고 나는 그한테 애텀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로서 뭐가 전달하랍니다. 그게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끊임없이 오류가 발생이 된답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 애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한테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를 딱 만나자 하는 거죠. 만나자 하는데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무조건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부작용이 있고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선입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이 뭐라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하고 인간관계를 먼저 대화를 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즉 잘못 전달하게 되면요. 그한테 욕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 그리고 애터미 일이 가치를 전달하는 그가 받아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전달만 하고 선택은 그가 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되기 힘듭니다. 즉 우리가 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는데 내가 직급을 지금 양미양 국장님이 본부장님을 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가시는데
막 그냥 지금까지 막 가라고 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뭔가를 그 사람하고 내가 인간관계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 환경도 알아야 되고 왜? 바라보는 가치관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조율을 해서 인간관계를 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막 하다 보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즉 현재 있는 조직에서도요, 이런 부작용이 계속 생긴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다는 표현이 아니고, 먼저 앞서서 인간관계 먼저 나서고, 인간관계로 뭔가를 풀어나간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일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려고 그럴까? 비전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근데 우리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간관계만 해도 모든 일을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되냐면 보면은 봐보세요. 우리 일로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겠지만 제가 제일 두렵고 어려운 말이 뭐냐면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자본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무자본으로 뭔가를 성공할 수 있대.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게 맞지가 않아요, 이론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된대요. 무한 연쇄 소개 판매로 가치만을 전달하니까. 즉 무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 벌면은 그만큼 일을 뛰라는 논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이것도 산업이고 자영업이기 때문에요, 자본이 많으면 훨씬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큰 일을 보고 일을 할 때 보면은 옷도 좋게 입고, 나보다 큰 사람이 내 라인에 나와야 되니까, 옷도 좋은 일로 가면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조인억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만큼을 뭐가 뛰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가치만큼 뛰다. 세상에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5천만 원만큼 뭔가를 뛰라는 겁니다. 세상에 5천만 원이라 1억을 버는 일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점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점포가 없잖아요. 월세를 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시스템에, 선배가 내려주는 시스템에 뭔가를 계속 같이 하라는 논리가, 무점포라는 논리가 들어가 있고요. 무경험이라는 말은요, 내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 때문에, 즉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성공을 하라는 논리예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 나보다 이론적으로 큰 사람이 라인에 들어와서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잖아요. 유유상종이잖아요. 내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5천만 원을 벌겠어요.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위에 있으신 사람은 나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내 밑으로 그런 사람을, 나는 5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난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근데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저를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잘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경험치로 내려줘서 같이 잡는다는, 이게 이제 무경험? 이렇게 해서 라인이 내려간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즉 하다가 보니까 자체를 경험치나 이런 부분을 위해 스폰서들의 노하우를 따는 무경험, 이 노하우가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려면요, 연금성 소득을 지금 말씀하지 말아야 하는데, 연금성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1,000만 원이라도 너무나 쉽게 말하고 5천만 원은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말하죠. 여기에서 기간도 언제까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5년 하고요. 조금 신경 썼다는 사람은 10년을 얘기해요. 근데 고민해 볼 거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일반 사회 조직에서는요,
일반 사회 조직에서는 요즘에 공무원이 가장 인기 있잖아요. 인기 있는데 30년 아니면 40년 여기에 공무원도 계실 분이 계실 거예요.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40년 해야 400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벌려고 노력을 해요. 벌려고. 그러면 5년으로 잡아볼게요. 5년으로. 5년으로 돼서 내가 5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안에 30년, 40년 해야 되는 그거를 이 5년 안에 다 겪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요, 30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겪으셨겠어요. 연금을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근데 세상은 공짜가 없듯이 우리는 그분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입을 받기를 원하고 애통 마케팅 시작합니다. 그게 매력이니까. 왜 그러냐면 나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하부에 들어오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하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보다도 큰 사람이 들어와서 나보다 더 훨씬 큰 그림을 그리니까 나는 사회에서 3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1000만 원 번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그림을 그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1000만 원 벌면 당연히 저는 2000만 원 받는 구조니까. 그렇죠? 30년, 40년 동안 그분이 온갖 걸 겪었던 거를 5년, 10년 안에 겪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년이라 생각해 볼게요. 5년에 딱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주어진 거는 기회라는 비용이 확 떨어져 버려요. 즉 5년을 했으면 나머지 25년의 기회에 저는 그 어떤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라는 시기가 조금 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시기 때는 97년도에서부터 2000년도예요. 2000년대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메이를 들어갔다면 이 코로나라는 시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재앙 수준으로 맞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있었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이 기회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뭐 재앙 수준을 봤을 때 내가 올해죠. 올해 뭐 6월 이전에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계속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오고 나온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 3년은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 시기에 이 기간 안에요. 역사가 알려주다시피 뭔가는 좀 더 오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뭔가는 공격적으로 뭔가를 나가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했던 사람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에 맞는 수입을 받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앞서 제가 약간 추상적 시스템과 성공의 발당이어서 약간 헷갈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말씀 막 드리려다가 시간을 조절하려다가 약간은 뭐 스텝이 꼬였는데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 메시지는 올해 이 기간에 지금 시작입니다. 조금 더 위에 선배들의 경험치와 시스템과 지금 앞서 있는 본부장님들이 앞서 나갔거든요. 제 라인에서도 이분들과 같이 방향을 맞춰서 가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아는 큰 대박을 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쳐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100명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막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해주시다라고 막 눈을 막 에너지를 막 총장님에게 드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막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에 조금 당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근본, 이론,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적인 기본으로 가보면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연쇄 소개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려면 마음과 마음을 훔쳐야 된다. 마음과 유통이 돼야 되죠. 예, 그러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물건이 유통이 되려면 일단 마음이 먼저 유통이 돼야 물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압축하자면 우리는 조기 졸업하는 일이잖아요. 예,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곳에서 3, 40년 일해서 300, 400 버는 일을 3년 안에 3, 400을 버는 일이거든요. 예, 물론 3, 400이 되면 그 후에 뭐 월 2학도 됩니다. 예,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조기 졸업에도 대학교도 그렇죠. 조기 졸업을 하지만 공부해야 될 양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써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마음에 새긴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자본 없이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자본입니까? 내가 자본이 돼야 된다. 내 개인의 자본이 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자본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점포인데 점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예, 우리들의 점포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무경험, 경험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죠. 예, 그 경험치는 스폰서의 경험을 내 걸로 만들어서 성공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묵직한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해 주신 우리 하재청 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서 당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정말 저희들이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준비 태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제 산하에 3가지의 제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많은 직급 도전을 하시는 이 도전하신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예, 직급 도전만 하고 수입이 안 되는 이런 부실한 허술한 라인이 아니라 직급 도전과 맞물린 수입이 되는 건강한 직급 도전으로 건강한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리딩을 하는 리더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파트너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내가 1번 사업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독립적으로 스스로 장수가 되는 리더로 만드는 일에 방향성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한국에서 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애터미도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갈 이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은 저희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들이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막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반드시 개척해내서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한가를 여러분들도 목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 개척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부르짖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 산하에는요 엄청난 중국 시장의 이 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3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산하에 좌우에 자청용 우베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향성으로 2021년 내 산하는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두 본부장님이 계시거든요. 좌측에 김동희 본부장님이 계시고요. 우측에는 문계순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두 분께서 올해에 어떻게 내 산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실 건데요. 두 분 본부장님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동희 본부장님께서 네. 올해 네. 어떻게 할 건지 파트너들 네. 잘 들어주세요. 김동희 본부장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마루탄센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동희입니다. 저의 올해, 감사합니다. 저의 짧게 하겠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첫 번째, 제대로 일하는 조직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짧게, 첫 번째는 제대로 일하는 조직 만들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직, 목표는, 저의 리더스 목표와 그리고 제 좌우 산하 본부장 배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애터미 업무를 완벽 숙지하고, 두 번째, 경영자 마인드를 만들고, 세 번째, 줌 미팅방을 활성화해서 복제 시스템을 계속 아메바 조직으로 내려간다. 이게 저의 이제 약간 세부적인 제대로 일하는 조직 만들기인데요. 첫 번째, 애터미 업무 완벽 숙지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바깥에 필드에 나갔을 때 애터미의 가치를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은 가치와 애터미 비전을 전달하는 거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예, 결국은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향 분석지라든가 그리고 소비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툴을 활용해서 바깥에 나가서 어떤 그 매뉴얼 방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조직을 아니면은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저희는 소비자 멤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와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의 이런 매뉴얼의 툴을 이용해서 네, 옆에서 박수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제가 또 긴장하네요. 네, 이렇게 매뉴얼과 툴을 이용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 파트너의 좌우 조직을 확장시키는 이런 방법을 제가 제대로 한번 학습회 조직을 만들어서 배우면 일하는 조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학습회 조직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사업자 마인드를 제대로 본인 스스로 경영하는 마인드를 만들어서 줌 미팅, 아메바 조직을 계속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분할이나 뭐라 그러죠? 계속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는 이런 아메바 조직을 계속 수정체 분할하듯이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스 목표는 제가 3월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8월에 리더스 목표를 완벽하게 해낼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 안에까지는 좌우에 각각 본부장 최소 1명씩 좌우에 두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굉장한 계획을 세우셨군요. 리더스 클럽을 도전하면서 팀 목표를 정하시고 실력 있는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실력 있는 팀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줌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아메바 조직처럼 퍼져나가면서 유기체를 만들어서 베이징의 법칙을 도용하겠다. 그리고 좌우의 본부장을 배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베이징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이게 아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팀도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많이 파트너가 느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동희 본부장님 산하 올해 목표하신 바 모두 이루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질세라 지금 엄청나게 또 준비해 주실 우리 부적함 대의 선장 문계순 본부장님 계신데요. 이분의 올해 출사표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문계순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바스타 문계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네, 너무 여러분들 얼굴 이 새해 처음 뵙는데 아까 제가 몇 명이 들어오나 봤더니 이게 100명 아니에요? 100명이 넘어가니까 못 들어오시는 대기자들이 계셨어요. 대단한 조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이 어마무시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도 이렇게 겪고 왔잖아요. 남들이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너무 좋은 해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뻤고 또 이렇게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뒷걸음질 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헤치고 나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목표와 꿈을 딱 세우고 진행하시는 거 보고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저희 부천센터는 1월 1차부터 어마무시한 미션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쯤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양미양 본부장 나이는 어리고 투정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는 어엿한 본부장으로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 국장님 도전하시는 분들도 도전하시는 며칠 전까지도 이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완벽하게
내가 이 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봤어요. 그 책임감, 그 내가 내 하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야, 이래서 직급을 도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뼈저리게 이게 느낀 이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올해 이 신년 초부터 저희 센터는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기쁘고 이 조직 성장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죠. 네,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의 올해 목표는 최고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산하에 완벽한 12번이 아니라 판매사가 24번 완벽하게 지키는 오토 판매사 최소한 10명 이상은 배출을 해야 되겠다는 이 굳건한 의지로 제가 지금 도전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이미 완벽한 오토 판매사는 한 6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4명 정도 하는 거야 뭐 껌이죠. 그죠? 근데 그게 또 쉽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벌려고 왔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면 이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빨리 돈 되는 이 구간을 통과할지에 저는 목표를 둘 것이고요. 또 저희 리더들을 우리 국장님들부터 완벽하게 자기 산하를 정말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 복제가 두 번째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밤에도 국장님들이 집에서도 전부 줌으로 또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때마다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고 있고요. 내일도 또 우리 국장님들이 또 이 머리를 맞대고 1년을 어떻게 우리 센터를 끌고 나갈 건지 전부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제가 명령을 또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또 아이디어가 나올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양명 본부장은 지금 이제 15일 되면 본부장이 되겠지만 저의 첫째 또 이 양명 산하의 목표는 6월 달까지 리더스 통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 본부장이 됐으니까 6월에 리더스 무사히 통과해서 제 하부에 또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를 배출하는 이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황석기 국장님 많아요. 또 저희 송순복 국장님도 있고 좌우가 폭발하고 있고요. 유 국장들을 거의 한 달에 평균 1명 정도는 배출할 생각입니다. 저의 목표는 올해 안에 로얄 리더스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일단은 저도 총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되면 가야죠. 그죠? 조직을 성장시키는 건 뭐니 해도 리더가 너무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압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리더가 앞장서서 도전도 외쳐주시고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내가 있고 우리가 함께 스폰서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라고 완벽하게 외치셔야지 두렵지만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 하부가 성장이 되고 우리 모두가 또 오토의 이 구간으로 다 들어오시면서 또 그 밑에 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임페리얼까지 무사히 다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올해는 굳건한 의지가 지금 남다릅니다. 제가 지금 올해는 제가 7월이 되면 5년 차가 돼요. 5년 안에 뭔가 로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굳건한 의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무적함대 문계순 본부장님 남다르시죠.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하셨는데요. 총장 도전을 하시겠다. 제가 볼 때는 단장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부천센터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총장님께서 오늘 감사로,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구하시는 김동희 본부장님, 문계순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싫어요, 못해요, 노를 하신 적이 없고
언제나 예스 해주시고 또 그 밑에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정말 저는 파트너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한 발짝만 더 뛰신다면 여러분 애터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곳입니다. 함께 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올해는 전부 다 시스템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조회도 그 팀장 워크샵 강사 트레이닝도 모두 다 이제 본부장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금요일 통합조회 하나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요 금요 통합조회를 이제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금요 통합조회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뭔가 오길 잘했어. 이곳에 오면 정말 사업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돼 라는 걸로 많이 기획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도 전부 다 스케줄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석세스 세미나입니다. 2021년도 첫 번째 회사가 하는 세미나에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석세스 세미나에 1시에 출발하는데 제가 한 12시 반쯤에 줌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모두 어느 곳에서 세미나를 출석하고 계시는지 또 초대자는 몇 명인지 제가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길 바라겠고요. 곳곳에 모이셔서 함께 집단의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인가요? 잠시만요. 22일에는 이렇게 하재청 총장님의 짝꿍이 있죠? 강령일 총장님께서 아침 조회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재청 총장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을 주셨다면 우리 강령일 총장님께서는 그 기본에서 어떻게 라인을 폭발시키는지 열정을 뿜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29일에는 우리 애터미의 브레인, 탑사나의 브레인 서재영 총장님이 굉장한 또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프로모션 많이 하시고요. 많은 초대하셔서 우리 함께 중국 가고 전 세계를 하려면 저희들이 함께 손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함께 가야 빨리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의 사자성어 뭔지 아시죠? 양자택이입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도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도 가고 멀리도 양자택이를 해야 되니까 요것에 똘똘 뭉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 못하셨다 그런 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날씨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의 과정은 힘들지만 도전을 마무리하시면 승리의 축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사훈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동 국장님 사훈을 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하재청 총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우리 사훈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의 목적이 아닌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사훈 공유해 주세요. 네, 사훈 준비하면 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훈 준비! 야! 사훈 시작! 오늘 소중히 믿으세요. 성공이 생긴다. 가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나가실 때까지 저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겠습니다. 제가 팔이 안 아프도록 빨리빨리 나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봉현 사장님 같아요. 목소리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괜찮으신가요? 좀 놔주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